잠깐만 그냥 한 가지 주제를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아주 상당히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내면의 이야기, 또 표면적으로 와도 우리 삶의 이야기를 경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면으로는 이러한 이야기의 가장 바탕에 있는 기본이 되는 부분을 좀 간과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짧은 시간을 좀 내서 정말로 토대가 되는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지만 나는 누구냐라고 하면 오치온이거든요. 그래서 오온이라는 거 하나, 집착이라는 거 하나. 그래서 오온에 집착한 상태를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몸과 함께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까야라는 말이 나타났죠. 요거 자기 존재, 중생으로의 삶,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집착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이제 오늘 이 집착 중에 포함된 한 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자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 보니 나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요소, 오온과 집착 중에 집착에 주목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작 오온이라는 토대가 되는 이야기를 좀 건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오온은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오온. 하여간 다시 반복합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오취온,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집착이 함께하면 집착된 상태의 오온을 오취온이라고 해서 나라고, 자기 존재라고 정의하고 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집착이라는 거야 우리 그간 공부를 좀 했고, 이제 이 오온이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오온은 기본적으로 색, 수, 상, 행, 식. 색수상행식 5가지를 오온 5가지 쌓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온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를 경전에서 찾아보면 두 가지 형태로 오온을 경전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독성집 교재 아시죠? 이 독성집 중간에 보면 오온의 분석이라고 해서 페이지 수가 좀 달라졌지만 한번 보세요. 현정부부님 그거 요번 새로 만든 책인가요? 아니면? 한번 좀 들어보세요. 아니구나. 지금 요 책하고는 페이지가 다르겠네. 여기는
125페이지로 125페이지로. 예. 뭐 그쪽 펼쳐 보시고요. 뭐 없는 분은 그냥 설명 듣고요. 오온을 분석해서 1. 쌓임의 측면, 그리고 2. 작용의 측면에서 요 2장 넘기면 이제 작용의 측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온을 경전은 2가지 측면에서 정의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건 오늘 그 부분을 주목해서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개, 뭐 여러 경전이 말을 하지만 하여간 제가 대표적으로 2개의 경전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쌓임의 측면에서는 취착의 양상경이라는 경전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취착의 양상경이 말하는 쌓임의 측면에서의 오오는 무엇일까? 자, 첫 번째 색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물질, 색인가? 4가지 근본 물질, 4대와 4가지 근본 물질에서 파생된 물질, 이를 일러 물질이라 한다. 사대라는 것이 있어요. 4가지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지수화풍이라는 거 있죠. 지수화풍,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라고 나타나요. 이게 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쓰시는 건지 아니면 뭐 인도적인 물질에 대한 시각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표현하자면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이라는 거를 어떻게 말하나요? 분자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분자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떠한 한 가지 물질이 있으면 그 물질을 물리적으로 쪼개고 쪼개가지고, 그죠? 쪼개고 쪼개가지고 가장 작은 상태로 쪼개내면 그걸 분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H2O 이러면은 뭐 그냥 쉽게 물이라고 할까요? 물이라고 하면 요거 분자라는 말을 할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아니 분자라고 할 때는 H2O라고 하는 요 물 분자 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릇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물 분자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그러니까 많은 물 분자의 쌓임을 쪼개가지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분자라. 근데 요거를 이제 물리적으로는 뭐 다 됐다 해도 이제 화학적으로 이걸 나누는 방법이 있죠. 화학적으로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수소 2개에 산소 하나 요렇게 붙으면 요때 요거 산소알갱이, 수소알갱이 요런 거를 원자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 산소 원자 하나도 보면 그 원자핵과 전자, 화공과 잘 나왔네. 이 원자핵이라는 것도 또 들여다보면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거 또 자르면 또 뭐가 되죠? 뭐 밀입자가 되든가 소립자가 되든가, 예, 뭐 이런 어떤 게 되고, 이게 하여간 요즘 현대 물리학적으로는 헉스라 하나요? 힉스라고 해가지고 뭐 현재까지 물리학이 발견해 놓은 거는 가장 작은 알갱이죠. 뭐 이렇게
가장 작은 것이 무언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작다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모든 물질적인 존재를 구성하는 최초 원인 이런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요 힉스라고 하는 게 뭐 6쌍이 하여간 열 몇 가지가 있더라고. 요렇게 해서 요게 현재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입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현대 물리학적인 거고, 인도적으로는 이런 맥락에서 힉스까지 하여간 발견된 최소 단계의 요소를 지수화풍, 그러니까 땅의 요소, 물의 요소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대1로 비교할 것도 없고 그냥 요런 개념으로 물질적인 존재를 이루는 최소의 상태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거를 인도적으로는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로 구분을 한 거예요. 현대 물리학하고 불교하고 간에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아마도 물리학자들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요 힉스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알갱이, 존재를 구성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불교적으로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 4가지가 가장 작은 알갱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부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 가장 작은 요 요소조차도 어떤 것이냐? 요것도 무상고 무하다. 그러겠죠? 우리가 알기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열반 한 가지를 제외하면 다 무상고 무하잖아요. 만약에 지수화풍 4대가 무상고 무하가 아니다,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최소의 알갱이다 라고 해서 알갱이가 돼버리면 이게 악드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결이 되겠죠. 오직 불교 안에서만 부처님만이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요 4가지도 무상고 무아다라고 선언을 해주죠. 인도 안에서 다른 가르침들은 아마 요 지수화풍 4대를 알갱이로 보나봐요. 부처님만 물질을 구성하는 지수화풍조차도 무상고 무하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4대라는 건 요거고, 요거를 요 부분 좀 생략하고 H2O 분자라는 건 뭐예요? 산소 하나, 수소 2개가 결합한 거죠. 그러니까 원자들이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분자라. 이 분자들이 또 물끼리 쌓여 있으면 그냥 물이고, 물 분자에다가 좀 설탕 분자들이 함께 있으면 설탕물이 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개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럴 때 물 분자는 표현하자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산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2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결합된 거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물질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대라는 것은 이런 의미의 무상고 무아인 지수화풍의 요소거나 또는 요것들이 그렇잖아요. 다른 원자들이 막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만들잖아. 이런 식으로 지수화풍도 이 요소들이 어떻게든 막 결합을 해가지고 무언가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게 4대니까 4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러면 이게 한문으로 말할 때는 4대 소적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경에서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최소 단계의 요소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상고 무하다라는 거 놓치면 안 되고,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그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요소 상태의 물질들이 다양하게 결합해가지고 만들어진 것들, 요거 물질이다. 4대와 4대 소적, 물질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 보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느낌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느낌의 무리가 있나니 눈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코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혀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 만호의 감각 접촉에서 생긴 느낌이다. 요거를요 눈의 촉에서 생긴 느낌 이러면은 요걸 어떻게 쓰냐 하면 촉은 촉인데 어떤 촉이냐 하면 안촉이에요. 그리고 이 안촉에서 생겨난 느낌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는 이게 우리야 잘 아는 이야기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나요? 육내입처가 육외입처를 감각하는 데부터 우리가 늘 시작해 설명을 하죠.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색성향 미촉 법이라고 하는 욕외입처가 있어요. 그리고 내입처가 외입처를 주목해서 감각하면 인식하면 여기서 마음이 이제 새끼쳐져 생겨나죠. 어떤 건가요? 안식 내지 의식이라고 하는 육식이 생겨나죠. 그리고 요게 설명으로는 감각한 다음에 식이 생겨나는 거지만 사실은 요거 동시죠. 한순간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내입처, 외입처, 식이 동시에 존재한다. 함께 만나는 것이다. 요거를 뭐라고 해요? 촉이라고 하잖아. 그리고 촉하면 여기서 느낌이 생겨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내입처, 외입처, 식이, 안입이, 설신의 6가지잖아요. 요 촉도 안촉 내지 의촉.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내입처를 기준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 그런가 하면 요 느낌도 방금 본 거지만 안촉, 생수 이런 뭐예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생겨나서 3가지가 함께 하는 것을 안촉 이러거든요. 촉하면 느낌이 생겨나는데 안촉에서 생겨난 거예요. 이게 안입이 설신의니까 그대로 의촉, 생수 이렇게 그대로 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경전이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눈의 촉에서 생긴 느낌에서 만호의 촉에서 생긴 느낌까지. 그러니까 수는 안촉, 생수 내지 의촉, 생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오온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니까 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 그 밑에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상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상의 무리가 있으니 형색에 대한 상, 소리에 대한 상, 냄새에 대한 상, 맛에 대한 상, 감촉에 대한 상, 법에 대한 상이다. 이를 일러 상이라 한다. 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요거예요. 수까지는 내입처와 외입처가 대응해서 식이 생겨나는 이 흐름. 여기서 내입처, 즉 주관이죠. 감각의 주관인 내가, 감각의 객관인 대상을 이렇게 감각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는 건데 촉에서 수까지는 감각 주관인 내입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자,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잖아. 마음의 메커니즘은 요 시기 자기의 역할을 하죠. 그거 뭐라 그래요? 위자나띠라고 하죠. 위자나띠. 분별의 사이다. 2차 인식이죠. 우리가 요 자리를 위자나띠이기 때문에 1차 인식이라고 하고 2차 인식이라고. 2차 인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느낌을, 자, 감각작용, 1차 인식에서 생겨난 시기, 같은 과정에서 생겨난 느낌을, 수를 어떻게 해요? 상의 간섭하에, 그러니까 상의 참여하에 분별해서 아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니하나, 알미 생겨나고, 이 상이 어떠한 상태냐라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제 뭐 무명 위에 탐과 진이라고 하는 뭐 요런 하여간 탐진치가 함께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에 요 상이 바로 오온의 상이라. 그런데 요렇게 개입하는 요 상부터는 이제 어떻게 말하냐 하면 여기는 내입처 기준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외입처 기준으로 색상 내지 법상, 색성향 미적법이죠.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색상 내지 법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마음의 메커니즘을 간략하게만 보면 시기, 수를 상의 간섭하에 분별해서 알면 자기 할 일을 다 마친 식은 이제 민야나 식은 마음 심자를 쓰는 상태로 상변화를 하죠. 요거 하여간 찢따라. 그래가지고 요 심이 요거 탐진치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오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요게 가래가 되죠. 뭐 요 중간 찢다가 가래가 되는 과정 우리가 잘 알죠. 뭐 중간에 그 탐에 붙잡혀가지고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난디가 생겨나고 뭐 이런 거 아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떡하나요? 요 심이 첫 번째로 이제 위따까라고 해서 대상한테로 일어나죠. 색성향 미적법. 그러면 이게 뭐 써볼까요? 쨌다나 의도, 빠타나 소망, 기대, 그리고 빠니디 염원, 지향. 요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상까빠가 사유죠. 요거 이제 의업이에요. 만호의 행위. 여기부터는 이제 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뭐 이러고 나면 이게 이제 뭐 중간에 약간 찬다라는 게 있지만 오늘은 넘어가고 이것이 몸의 행위, 신업, 말의 행위, 구업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요 신고의 삼업에 오염이 있으면 이 오염에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죠. 뭐 요런 이제 우리가 대략적인 마법의 메커니즘을 아는데 요걸 놓고 상 금방 보았죠. 상 다음에 이제 행이 나오겠지 뭐. 행을 지금 경전이 뭐라고 정의하냐 하면 그러면 어떤 것이 형성작용될 행인가? 비구들이요 6가지 의도의 무리가 있나니 여기서 의도라는 말이 나타나요.
의도, 원어로 쨌다나라고 하는 건데 6가지 의도의 무리가 있나니 형색에 대한 의도 내지 법에 대한 의도이다. 이래서 형상이니까 이제 색이고 요거 색사예요. 의도. 색사 내지 법사. 그러니까 요거 색에 대한 의도. 근데 요 의도가 사실은 요 영역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를 의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색사 내지 법사가 행위다. 이렇게 지금 경전이 정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색성향 미촉법 6가지, 즉 육외입처라는 대상에 대해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하는 것. 이렇게 봐야 되죠. 그 다음에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식인가? 비구들이여 6가지 식의 무리가 있나니 눈의 식, 귀의 식, 코의 식, 혀의 식, 몸의 식, 만호의 식이다. 그건 뭔가요? 식도 안식 내지 의식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보면 결국은 이런 얘기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새끼쳐진 식이 있는데 요 식이 3사와 합촉해서 생겨난 수,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인식하면, 분별해서 알면 느낌에 대한 암과 탐진치가 생기고 식은 찢다, 심으로 상태 변화하는데 탐진치 때문에 오염되니까 가래가 되고 요 상태에서 뭐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호로 행위하면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죠. 그래서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하고 행위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존재경이라는 건 뭐 수없이 보는 거죠. 욕계의 보호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이 머무는 여기까지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때요? 여기서 한 가지가 빠졌네? 4대와 4대 소조라고 말하는 요거는 요만큼이잖아. 안, 이, 비, 설, 신. 우리 몸이죠. 몸 물질이죠. 색성향 미촉. 몸이 대상으로 하는 물질 요거죠. 이때 요 촉은 4대 더하기 4대 소조로 나타나요. 나머지 안이비 설신 색성향 미 9가지는 4대 소조예요.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라는 것은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거는 느껴지는 것, 그러니까 피부로,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요게 색이라. 이렇게 놓고 보면 오온이라고 하는 게요. 삶의 시작점,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는 1차 인식의 자리에서 색이 있죠. 색의 영역이 마음과 함께 만호,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감각하면 거기서 이건 요게 색이지. 거기서 느낌이 생겨난 거죠. 요 느낌을 상과 함께 2차 인식, 분별에 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행위를 하고 식이 머무는 쭉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죠. 오온이라는 게 이게 우리 사는 이야기를 순서대로 설명한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오온의 의미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거 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본 거는 오온에 대한 2가지 정의 가운데 쌓임의 측면에서
한 가지를 본 거예요. 취착의 양상경에 의해서 쌓임의 측면을 본 거야. 그러면 이제 한 장 다시 넘기죠. 현정보부님 한 장 넘어갔습니다.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아, 이 책? 예. 이 사실 페이지 수까지는 안 물어봐도 돼요. 가서 저기 목록 찾아보면 나와. 옛날 책 128페이지. 어쨌든 뭐 새 책으로는 141쪽이에요. 자, 두 번째로 삼켜버림 경이 있어요. 144페이지네. 요거는 오온을 작용의 측면에서 정의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는 쌓임이다 이랬고 하나는 작용이에요. 이제 작용의 측면에서 이제 색부터 다시 들어가 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 이게 이제 그 루파티라고 하는 빨리 단어를 두 가지로 지금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변형된다. 우리가 이제 물질 아닌 거, 뭐 수상행식 이런 거는 다 어쨌든 물질과는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 아닌 것이 뭐 물질적인 어떤 상태에서 이게 뭐 형태가 바뀐다? 뭐 이렇게 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변형되는 것이다라고 그 특징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변형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요 루파티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는 부딪힌다. 부딪힌다라는 건 뭐냐 하면요. 사실은 요거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물질들이 다 자기대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면 부딪히는 거잖아. 걸리는 거잖아. 움직이는데 방해되는 거잖아요. 요게 색이든 성향 미촉이든 어떤 거든지 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대로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거라도 있으면 가는 데에 걸린다, 방해된다. 이런 의미로 루파티를 또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파티라는 한 가지를 놓고 변형된다 또는 부딪힌다 이렇게. 그래서 뭐 저촉된다라고도 표현을 하든가 뭐 그러고 그래요. 하여간 무슨 의미인지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과 다르게 하여간 형태가 바뀐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공간을 차지해가지고 방해가 되는 거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변형된다 또는 부딪힌다고 해서 물질이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또는 부딪히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또는 부딪히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또는 부딪히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또는 부딪히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또는 부딪히고 파리, 모기, 바람, 햇빛,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또는 부딪힌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 또는 부딪힌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그러니까 물질이 무엇냐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사대와 사대소저라고 하는 조성의 측면에서 말했다면 두 번째는 성질, 작용의 측면에서 루파티라고 하는데 변형된다 또는 부딪힌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가서 느낌에 가면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느낌이라 부르는가?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느끼는가? 즐거움도 느끼고 괴로움도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도 느낀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느낌은 안촉생수에서 의촉생수까지 6가지로 쌓임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무언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이 참 좀 말은 그래요.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요. 그냥 느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여기서 락코 불고 불락이라는 세 가지의 느낌이 제시가 되죠.
그러니까 뭐 느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 이야기할 때 요 느낌에 대해서 늘 어떻게 말하나요? 요 느낌은 락, 고, 불고불락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있어요. 다시 넘어가면 상.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상이라 부르는가? 상한다고 해서 상이라 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거를 뭐 인식이라든가 지각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니까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인식이나 지각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상을 정확히 해석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 번역을 안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뭔가 그 적절한 번역어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상하고 한자어를 쓰고 있는 거죠. 산냐 그래야 되죠. 근데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왜 상인가? 라고 하니까 상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한다고 해서 상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느낌도 그렇고 상도 그렇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언지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상한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무엇을 상하는가? 푸르다고 상하고 노랗다고 상하고 빨갛다고 상하고 시다고 상한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상한다고 해서 상이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상한다라고 하는데 푸르다, 노랗다, 빨갛다, 시다 이렇게 색깔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 색깔로 말해주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그죠? 안경에 파란색이 들어가 있으면 모든 대상을 대상 더하기 파랑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모든 대상을 파랑이라는 경향성을 가지고 간섭하는 거구나 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상을 우리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적인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적인 경향성. 느껴진 거를 락고 불고불락이라는 어떤 느낌이 생겨난 거를 무슨 느낌이지? 라고 분별해 아는 고기에 내면에서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는데 요 상이 뭐냐 하면 만약에 파란 안경을 쓰고 보면 대상을 파랗다라는 색을 얹어서 보듯이 상이라고 하는 경향성이 딱 개입을 하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불고불락의 느낌이든 그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요? 꾸준한 거요? 요런 경향성으로 간섭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항상한 거요? 라고 항상하다라는 경향성이 참여해서 분별되니까 항상 한 거,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인데 이게 그냥 즐거운 느낌이 아니고 항상 하는 즐거운 느낌이요. 요거죠. 항상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왜곡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 항상한 즐거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항상한 즐거움이라는 건 놓치면 되는가? 붙잡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붙잡는 걸 탐이라고 하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항상한 괴로운 느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항상 괴로운 상태로 존재하는 이거는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잖아요. 고와 고멸 이렇게 말할 때 괴로움을 떨쳐내는 이거잖아. 그거 저항하는 거, 밀쳐내는 거 진이잖아. 무명 위에 탐진. 좀 이런 식으로 내적으로 어떤 경향성이 개입하느냐.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상하다라는 경향성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즐거운 느낌이 느껴져도 이게 지금 즐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건 지어진 거야. 조건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야. 요 즐겁다라고
분별된 암, 즐거움이라는 요 암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하냐 하면 요게 상이작용해서 무명에 의해서 왜곡이 되면 꾸준하게 즐거운 거요? 이래서 붙잡잖아, 탐이. 근데 이게 무상하다는 상이 내적 경향성이 개입을 하면 즐겁다라고 알려는 졌지만 요거 조건이 바뀌면 변하는 거. 한순간도 자기 자신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 그거에 붙잡을 게 있어. 이 왜곡을 없애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상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간섭하는 경향이고 부처님은 그거를 이걸 다 이런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서 파랗다고 뭐라고 할 거야? 상한다. 이게 이제 원어로는 상이 삼냐고 상한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산지아나띠 이러거든요. 이 상한다라는 산지아나띠 이 말을 달리 어떻게 번역하겠냐고. 이 산지아나띠가 가지고 있는 이런 깊은 내용을 어떻게 번역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별 수 없이 그냥 상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뭐. 이거 청명고부님 상이에요, 이거. 네, 요게 상이에요. 예.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요게 상입니다. 이거 오온의 상이라. 예. 자, 그리고 나면 그래야 여기서 상하다, 상한다. 상에 대한 두 번째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까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형성작용들이라 부르는가?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이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하는가? 물질이 물질이게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느낌이 느낌이게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상이 상이게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형성작용들이 형성작용들이게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식이 식이게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비구들이여, 그래서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형성작용들이라 한다. 요거 뒷부분 색수상행식을 계속해서 말하는 부분은 좀 덮어두자고요. 저도 사실 잘 모르고. 여기서는 행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말은 이거예요. 유위, 상카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고 해서 상카라 행이라고 한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사인의 측면에서는 색사 내지 법사였잖아요. 그죠? 이 뭔가 말과 만어의 행위를 말하는 의도 요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행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이냐라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형성작용을 한다가 아니고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는 거라. 무엇을 형성하느냐, 무엇을 계속해서 형성하느냐라고 해서 상카따라는 말이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형성된 것을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을 하죠. 그런데 보시봐, 저는 이거를 형성된 거리라고 번역을 안 했죠. 그냥 유위를, 그러니까 유위 이러면서 번뇌의 영향으로 생긴 것을 계속해서 형성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상카따, 요거는 이제 보통 다 유위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이 유위라는 것이 무엇일까? 유위의 의미가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한 1년쯤 전인가 우리가 찾아냈었죠. 바로 요거. 냐나 더하기 무명 위의 탐진. 즉, 느낌이 분별되어서 알려진 요것이 탐진 무명 또는 번뇌와 합해서 탐진치. 탐진치에 의해서 왜곡되어진 결과물. 인식에 왜곡된 결과물. 요거를 유비라고 하고 요게 상카따죠.
그러면 이제 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인식된 결과로 알미 탐진치에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요 왜곡되어 있는 상태를 이 위에서, 그러니까 왜곡된 거를 뭔가 말과 만호의 왜곡된 행위를 통해서 또 한 번 형성한다. 이중적인. 그러니까 분명히 상은 지금 정의 자체가 상가따라고 하는 하나를 놓고 그거를 계속해서 형성한다라고 이중적으로 지금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따가 무언지가 설명되지 않으면 상가라 행은 사실은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상가따를 다시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상가따가 알려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 상가따를 아는 일이 중요한데 요 하여간 유위라고 하는 요 말이 그간 잘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요 자리를 해석을 해낸 거죠. 작년초인가 작년초일 거야. 저기 그 최진석 교수님 그 인문학 특강 노자 그와 관련한 과정에서 우리가 요거 해석해냈죠. 그러면 요거 상가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반대말이 나와야 되죠. 요 반대말은 뭐죠? 앞에 부정접두사 아만 붙이면 되죠. 아상가따. 요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무위잖아. 이 아상가따 무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자 방금 무명 위에 탐진이 있다라는 것은 상나가정적인 이런 그 병든상이 개입한 거죠. 그런데 무상구 무와 부정이라고 하는 치유된 상이 개입하면 어때요? 무명과 탐진이 없죠. 명 위에 무탐 무진이 요렇게 되는 거죠. 요 상태를 무위 이렇게 부르죠. 무위는 열반의 동의어죠. 그러면 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알아하니 뭔가 말과 만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행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하는 유위 상태가 아니라 무위 상태거든. 무위 위에서 뭔가 말과 만으로 어떤 행위를 했다. 요거는 행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온에서 말하는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유위, 무위 하는 부분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 부분이 풀어지지 않으면 행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간 불교학계에서 불교 용어 중에 가장 어려운 단어가 행이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은 행이 어려울 건 없는 거예요. 행이 전제하고 있는 상가따 유위가 무언지를 모르다 보니까 행을 못 풀었던 거죠. 요 유위, 행, 요 부분이 정의가 되죠. 그럼 행까지 갔고요. 그러니까 행은 뭐냐 하면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한다. 요렇게 이제 작용이 나타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왜 식이라 부르는가? 식별한다, 분별한다. 식별한다가 분별해서 안다. 고 해서 식이라 한다. 그러면 무엇을 식별하는가? 시다고 식별하고 쓰다고 식별하고 맵다고 식별하고 달다고 식별하고 떨다고 식별하고 떨지 않다고 식별하고 짜다고 식별하고 싱겁다고 식별한다. 비구들이요. 이처럼 식별한다고 해서 식이라 한다. 위자나띠 한다라는 거예요. 위자나띠. 금방 상을 말할 때는 이 상의 복잡한 작용을 뭐라 말할 수 없으니까 색깔로서 그 내적인 경향성이 개입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식이 머물렀어요. 우리 아는 거지만 이 머문 식이 명색이 출현해가지고 오온을 구성하죠. 그리고 그 오온 구성된 것이 관찰경이 말하는 나요라는 자아의식 상태에서 5가지 감각 기능이 출현하고 삶에 참여함으로써 육내입처를 구성하죠. 우리가 아는 거지만 요 육내입처는
식과 근이죠. 안근, 이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요 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머문 식들이 쌓여 있는 거죠. 자, 지금 식이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지금 경에서 식을 정의하면서 위자나띠라는 말을 썼어요. 위자나띠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디 나타나나요? 2차 인식인 새끼 처진 식이 술을 상의 간섭하에 위자나띠 해가지고 알불 만들잖아요. 요거 2차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식에 대해서 위자나띠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뭐 쓰다 달다 떨다 이렇게 이제 맛에 대한 맛이라는 의미로 분별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때 이게 이 위자나띠를 말하는 것일까? 라고 하면 저는 이거를 달리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요 식은 새끼 젖은 식이죠. 이 식이 새끼 젖은 그 상태에서 자기 활동을 하고 찢다가 된 거죠. 요게 새끼 젖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만호의 행위, 상갑바 만호의 행위를 하죠. 여기까지는 표현하면 지금 이 순간 새끼 젖은 식이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거라. 그리고는 그 결과로 식이 머문다라는 현상. 요게 이제 12연계에서 말하는 유잖아요. 명색이 출현해서 오온이 되면 그게 쌓여가지고 오온이면서 육내입처를 구성하는 거란 말이죠. 이때 지금 경전이 오온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위자나띠 한다라고 하는 요거는요. 이게 새끼 처진 알갱이로서의 식이 위자나띠 하는 요거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지만 분명히 위자나띠가 요거 넘버 2 2차 인식이잖아요. 여기 넘버 1 1차 인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입처가 외입처를 감각해서 식을 만드는 청명고부님이요? 라고 요렇게 아는 요것도 위자나띠란 말이야. 근데 요것도 누가 하냐 하면 마음이 몸과 함께라고 하지만 결국은 식이 근과 함께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1차 인식으로의 위자나띠도 식이 하는 거예요. 몸과 함께지만. 그리고 그것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느낌을 상의 간섭하에 2차적으로 인식하는 건 내면의 탐진치 요 부분 설명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이 2차 인식은 누가 하냐 하면 온이라고 하는 오온에서 말하는 이 무더기 쌓임의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순간 새끼 젖은 알갱이로의 식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식온 무더기로서의 온은 이 결과로 머문 식이 쌓여있는 내입처인 식온이 하는 거라. 식온에 대해서 여기 위자나띠 한다, 쓰다 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건 요거 분명히 알자고요. 요거 넘버 1 위자나띠다. 1차 인식을 말하는 거다. 그리고 요것에서 생겨난 새끼 젖은 식이 2차 인식을 하면서 또다시 새로운 오온 알갱이를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하면 마음의 메커니즘 안에서 대략적으로 색수상행식 오온이 오온의 몸통으로는 뭡니까? 라고 하면 쌓임의 측면에서 사대와 사대소죠.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색상 내지 법상, 색사 내지 법사, 안식 내지 의식, 쌓임의 측면으로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각각이 어떤 작용을 합니까?
어떤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하여간 변형되든 부딪히든 하여간 공간을 갖고 있는 그거고, 수는 이렇게 3, 4와 합척해가지고 느낌이 느껴지는 그걸 말하고, 상은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적 경향성이 간섭하는 내적 경향성이 상이고, 여기에서 생겨난 유위라고 하는 알매 탐진 무명에 의한 왜곡 상태, 요 유위를 계속해서 형성하는 것으로의 행위고, 그것에 의해서 오염 때문에 머문 식, 여기에서 알갱이로의 오온이 만들어져서 쌓이면 그 식이 육내입처를, 그러니까 몸과 함께 육내입처를 구성해가지고 대상을 미전한데 하고, 요게 오온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제 오온을 설명하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보아야 될 게 있죠.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요 식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경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마음, 이런 통합적인 개념은 없고, 경전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우리가 이건 다 잘 아는 거죠. 쨌다라고도 마노라고도 윈냐나라고도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 공부가 출발하잖아요. 요 식이라는 요거를 놓고, 이제 경전은 식이라고 하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지 역할에 따라서 식이라고도 불리지만, 요 식이 심이라고 불릴 때도 있고 의라고 불릴 때도 있고 식이라고 불릴 때도 있어 라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것이라는 배우지 못한 자 경의 정의에 의해서, 다른 거는 다 그냥 하나지 뭐, 식만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한다. 심, 찢다. 의, 만호. 식, 윈냐나. 그러면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집착한 상태를 오취온이라고 해서 자기 존재, 나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유별나게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심의식 각각의 활동성, 요거죠. 그 활동성의 차이 때문에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부르는구나. 마음에 대한 기본이죠.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디에 나타나나요? 기본적으로 새끼 젖은 식이 있죠. 새끼 젖은 식이 자기 역할, 2차 인식을 마치면 찢다로 상태 변화를 하죠. 그리고 찢다를 원인으로 만호의 행위를 하고 나서 몸과 말의 행위로 연결되죠. 찢다 만호 윈냐나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삶의 중심 자리에 작용하죠. 그러면 대략 보면 만호라는 요거는 안의비설신이라는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죠. 색성향이죠. 식이라고 하는 요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내적인 경향성 상과 함께 느낌이라는 대상을 만난다. 자기 역할이 주어지죠. 찢다라고 하는 것은 요 유위든 무위든 이 분별된 알물 대상으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나면 만호의 행위는 몸의 행위, 말의 행위, 즉 몸과 말과 함께 행위한다. 이렇게 이제 각각의 역할이 알려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말하나요? 마음의 메커니즘 이러면서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정의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활동성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청명보부님 사실 필요로 했던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했죠. 만호든 윈냐나든 찢다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집착이라고 하는 오치온, 집착이라는 게 붙잡아 버리면 오치온이 내가 되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괴롭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면 무언가 역할을 어떤 노력, 역할이 필요하죠. 이때 심의식이라는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일 뿐이요. 나의 어떤 주체적인, 그러니까 몸과 함께 나를 구성하는 그거거든. 근데 이 마음은 그냥 자기대로의 활동성을 할 뿐인데, 요게 욕계 중생인 우리 수준은 웬만해서는 이 소유적 집착이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웬만해서는 괴로움을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괴롭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누가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욕계 중생인 우리의 마음을 도와가지고 욕계를 벗어나고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해탈로 나아가는 과정에 도와주는 어떤 역할자가 필요한데, 그 역할자를 기능이라는 말로 나타내요. 그리고 그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만호가 몸을 지원해서 감각할 때 요 자리에 사띠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만호야, 호흡 수행할 때는 몸을 지원해서 감촉을 보는 요거에 머물러야 해 라고 만호라는 마음을 단속을 해주죠. 요거 만호를 도와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기능이야. 사띠, 연. 그런가 하면 여기 만호의 행위 있죠. 만호의 행위 이 자리에도 역시 사띠가 개입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엉뚱하게 망상에 빠져 있잖아. 호흡 보러 가야 되는데 라고 만호의 행위를 지어해가지고 삶의 향상으로 이끌죠. 그래서 만호를 도와서 삶의 향상으로 이끄는 역할자, 기능이 사띠라는 게 있어요. 요거 염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 이야기니까 대충 생략. 이 찢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놓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요 찢다가 가래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탐에 붙잡혀서 가래가 되는 고의를 막아볼까?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수행의 자리에서는 이게 찢다가 흔들리면 그 일을 못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토대, 기반이 필요해. 그 기반을 뭐라고 하냐 하면 삼매라고 불러요. 정, 사마디. 그래서 찢다를 도와서 해탈 열반으로 이끄는 기능, 사마디, 삼매, 정이라는 기능이 나타나요. 그런가 하면 수행의 최후에 가서는 요 시기, 윈냐나가 상의 간섭하에 분별하다 보니까 탐진치가 생겨. 이 상을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치유된 상태로 치유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식이 혼자 못해. 이때 식을 도와가지고 식을 도와서 상의 병들을 치유하는 기능이 있어. 그거 해빤냐라고 불러요. 지혜죠. 자,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저기 청명보부님,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으로 오온이 무언가를 이제 알았죠. 그 상태에서 법부님하고 저하고 아까 말씀 나눴을 때 나왔던 단어들이 몇 개 있죠. 한 가지 이 생각상처라고 하는 요 상은 마음 아니에요, 이거. 마음이 아니고 내적인 영향성이야. 네. 분명히 심의식 마음 자체하고 다른 거죠. 네, 이제 그걸 제가요, 이제 개념을 파악을 했어요. 됐죠. 네. 이거 오늘 이건 법부님을 위해서 수업한 거니까 중간에 제가 좀 타박을 드려서 미안하지만 봐주시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단어가 뭐예요? 아까 생각 사자도 마음으로 보셨었죠. 그러나 그 생각 사가 뭐였어요? 아까 이거
색사 내지 법사. 이 부분을 사라고 썼죠. 그러니까 이 사는 마음이 아니고 행위요. 물론 여기 요 과정에 있는 요 쨌다나 요것도 사예요. 뭐 사가 뭐 넓은 의미의 아니 뭐 하여간 뭐 단어라는 게 뭐 하여간 몇 가지 의미를 갖잖아. 요것도 사고 행위도 사요. 그러니까 사라고 하는 거하고 마음이라는 거하고 구분해야 되죠.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뭐 사띠 이것도 마음으로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요것 때문에 오늘 공부 시작한 거죠. 식이라는 심이라는 의라는 요 마음하고 마음을 각각으로 마음을 도와가지고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기능 사띠 염하고 사마디 정 삼매하고 빠냐 해 지혜하고 요거는 마음을 도와주는 기능인 거예요. 마음하고는 달라요. 마음과 함께 해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요. 요 부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하자고요. 자, 오온 중에 식이라는 것은 심의식 세 가지로 불립니다. 마음에 대한 기본이죠. 오온 알았고 마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염정희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마음과 각각 1대1대1로 대응하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요거 하여간 법부님 하여간 요 내용이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한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늦은 거는 저의 탓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간에 많이 놓으셔서 그래요. 마쳤습니다. 정명고부님 중간에 제가 좀 뭐 말해서 미안해요.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지금 헷갈리고 제대로 이게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 그런 거 같아서요. 이게 안 잡히고는 다음 공부가 다 그럼. 의미가 없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지 뭐. 이게 이걸 뭘 한번 갖고 안 되고 내가 지금 몇 번씩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죠. 자, 일단 수업 마쳤습니다.